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21세기는 한 명의 천재로는 부족합니다. 20세기에는 아인슈타인, 마리 큐리, 막스 플랑크 등의 천재들이 세상을 바꿨다면 지금은 같이 일해야 세계적인 난제들을 풀어갈 수 있죠. 차기 노벨 화학상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한국의 현택환 단장이 어느 강연에서 한 발언입니다. 현택환 단장은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 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국의 기초과학 기술을 널리 알리고 있는 인물인데요. 특히 현 단장은 노벨 화학상의 유망 후보자로 거론되는 나노과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나노기술 분야 연구 성과를 전 세계에 공유하며 대한민국 나노기술 분야의 잠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현택환 단장이 그동안 이뤄낸 업적은 노벨 화학상을 이미 받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 과학계에서 현 단장의 연구에 주목하고 있고 과학 발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택환 단장이 이끌고 있는 연구팀이 몇십 년 동안 다른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했던 나노 구조를 규명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나노 구조가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크게 흔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국회 도서관의 모든 정보를 각설탕 크기의 저장 장치에 다 넣을 수 있고 암세포가 몇 개가 겨우 생겼을 때 발견해내고 강철보다 10배 더 단단하지만 훨씬 더 가벼운 소재,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20년이 훨씬 넘게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노 기술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000년 1월 20일 세계 정상급 공과대학인 칼텍을 찾은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남긴 역사적인 연설 중 일부분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 재임 중 한두 가지 중요한 미래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계획이란 이름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의 칼텍 연설이 바로 국가 나노 계획을 선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지난 20년 동안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나노 과학기술에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해서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나노 기술을 이끌고 있는 현택환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 연구단 단장이 그 장본인인데요. 나노 기술은 원자, 분자 단위의 작은 크기의 단위에서 물질을 합성하고 제어하는 과학기술입니다. 나노는 10억 분의 1 수준을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이렇게 작은 단위의 물질을 규명하고 제어하는 나노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도우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정보 전자기술, 배터리, 연료전지, 태양전지와 같은 에너지 기술, 질병을 진단, 치료하는 생명의료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이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그 기술적인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마치 도우미와 같이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해주고 새로운 기술적인 단계로 발전하게 돕는 기술이 바로 나노 기술인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모든 지구인들의 일상생활을 멈추게 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에도 이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데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모더나의 백신과 화이자 백신은 최초로 메신저 RNA를 활용한 것으로 지질 나노입자가 mRNA를 세포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mRNA 분자는 일상 환경에 노출되면 수분 안에 파괴되기 때문에 포장과 운반이 까다로운 민감한 물질인데요. 이렇게 난치병의 진단과 치료에 활용되는 나노기술은 앞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할 것입니다. 나노입자가 세포막을 통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최초로 확인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 20여 년의 시간 동안 나노기술은 의학 분야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나노입자는 항암제와 같은 분자 수준의 작은 약물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같은 거대 분자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노기술은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개념처럼 느껴지지만 생활의 곳곳에 나노기술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심심할 틈을 주지 않는 스마트폰을 뜯어보면 소자라고 부르는 이미지 센서, D램 등 반도체 칩들이 들어있습니다. 소자는 다양한 소재로부터 제작되므로 좋은 휴대폰을 위해서는 좋은 소자들이 필요하고 좋은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소재가 필요합니다. 나노기술은 원자 크기의 나노미터 단위에서 정밀한 조작을 가능케 하여 소재의 성질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게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나노기술은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자가 점점 작아져야 하는데요. 한정된 집적 공간 내에서 소자들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열에도 강하고 휘어져도 디스플레이 성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TV를 고를 때도 나노 기술이 필요한데요. QLED TV의 화질과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자들의 크기를 틀에 찍어낸 듯 균일하게 하는 나노 기술이 필요합니다. 즉 균일한 나노 입자를 만드는 기술이 나노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노과학 초창기에는 합성된 나노 입자의 크기가 고르지 못해 원하는 크기의 나노 입자를 채로 거르듯이 곤란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나노 입자의 양은 매우 적고 손실이 많아 번거롭고 비싼 공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균일한 나노 입자를 손쉽게 합성하는 기술을 한국의 현택한 교수가 이끌고 있는 서울대 연구실이 개발할 수 있었고 나노 입자의 상용화에 큰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폴더블 폰이나 곧 시장에 등장하리라고 예상되는 롤러블 폰을 보면 접히고 말려도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소자 배열 기판의 성능이 그대로 유지돼야 하는데요. 이렇게 자유로운 폼팩터를 지닌 반도체 소자와 디스플레이 기술이 바로 나노 기술에서 오는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전부터 현택한 단장은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예측한 노벨상 수상 유력 후보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크기가 균일한 나노 입자를 대량 합성할 수 있는 승온법 개발로 나노 입자의 응용 분야를 넓힌 공로입니다. 글로벌 정보 서비스 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2002년 예측 시작 이후 이들이 예측한 인물 중 현재까지 54명이 실제로 노벨상을 받았으며 이 중 29명은 2년 내에 노벨상을 수상할 만큼 예측력이 높은 기관입니다. 현 단장이 노벨상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의 연구가 태양 전지에서 암 진단, 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는 나노 입자를 원하는 대로 합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것인데요. 2001년 현 단장은 온도를 서서히 가열하며 나노 입자를 합성하는 승온법 개발로 크기가 균일한 나노 입자를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2001년 미국 과학회지에 게재됐으며 현재까지 1660회 인용됐습니다. 화학 분야에서 1000회 이상 인용된 논문의 수는 전체 논문의 약 0.025%에 불과한데요. 그만큼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승온법의 산업적 응용을 위한 원천 기술도 개발했는데요. 2004년 네이처 머티리얼스에 게재한 연구에서 현 단장은 기존 대비 1000배 저렴한 가격으로 나노 입자를 1000배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현재 승온법은 전세계 실험실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나노 입자를 합성하는 표준 합성법으로 쓰이는데요. QLED TV의 양자점을 원하는 크기대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이 연구를 토대로 발전했습니다. 현 단장은 서울대 교수로 임용될 때 그간 공부한 것을 버리고 당시 새롭게 부상하던 나노과학 분야 연구에 뛰어든 것이 20년 만에 빛을 본 것이라며 묵묵히 함께 연구해온 제자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했던 동료 과학자들의 도움, 그리고 장기간 한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할 수 있었던 상황 덕분에 이 같은 영예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업적을 이뤄냈는데요. 현택한 단장 연구팀은 원자 27개로 이뤄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반도체를 개발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망가니즈, 카드뮴, 아연, 셀레늄 원자로 전체 크기가 1나노미터도 되지 않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를 규명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클러스터는 입자 여러 개를 규칙적으로 조립한 거대 입자인데요. 이제껏 클러스터는 상온 환경과 공기에 노출될 경우 쉽게 분해됐지만 연구팀은 안정성을 끌어올려 1년 이상 분해되지 않고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반도체 클러스터 구조를 처음으로 규명했는데요. 연구진은 구조를 규명함에 따라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광촉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근 현택한 단장 연구팀은 27개 원자로 구성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반도체 구조를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화학 분야 세계적 국제 학술지이자 셀 자매지인 캠에 게재됐는데요. 현재까지 규명된 가장 작은 반도체 나노 집합체는 카드뮴 원자 14개와 셀레늄 원자 13개로 이뤄진 카드뮴 셀레나이드입니다. 이 물질은 기존 나노 입자보다 작으면서도 원자 개수가 일정해 원하는 물성을 구현하기 쉬운 특징을 지니는데요. 국내외 과학자들은 그동안 카드뮴 셀레나이드라는 반도체 나노 집합체가 있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정확한 구조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나노 구조를 구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물질 반응 중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져버리는 특성이 있는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팀에서 이를 세계 최초로 밝혀내면서 기술력을 입증해낸 것인데요. 연구팀은 단결정 X선 회절법으로 단결정의 독특한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X선 회절법이란 관찰 대상에 X선을 발사해 산란되는 상태를 분석해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그동안 카드뮴 셀레나이드는 초사면체 구조로 알려졌지만 연구팀이 살펴본 결과 셀레늄을 중심으로 카드뮴 셀레나이드가 감싸고 있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크기는 0.9나노미터에 불과합니다. 연구팀은 디스플레이용 발광 입자로 응용하기 위해 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발광 입자는 전기를 받아 빛을 내는 입자로 디스플레이 픽셀을 구성하는 데 쓰입니다. 발광 입자가 작을수록 더 세밀한 화면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현단장은 현재 삼성 QLED 발광 입자의 퀀텀 닷은 크기가 5나노미터 정도인데 반해 이번에 개발한 반도체 클러스터는 1나노미터보다 작아 디스플레이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광촉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연구 결과라면서 수십 년간 베일에 쌓였던 반도체 나노 집합 구조체의 구조를 밝혔으며, 이런 특이한 구조를 가진 나노 집합체는 앞으로 색다른 특성을 가진 나노 입자들을 제조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한국과 협력하기 위해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중국도 한국과 반도체 동맹을 맺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정도로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세계 독보적인데요. 그리고 최근 삼성은 세계 최초로 3나노 반도체 제품을 양산하면서 한계를 넘은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력 자체로는 대만의 TSMC를 제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한국 연구팀이 밝혀낸 1나노미터보다 작은 반도체 나노 집합체 기술로 한국의 반도체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